신형 그랜저 계약하고 기다리던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최근에 그랜저가 전환 계약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또 무슨 문제가 터졌길래 계약까지 중단해?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 중단 사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차주들 입장에서 화가 날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따라가야 할 배울 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갑자기 계약을 중단한 거냐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27일부터 계약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계속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일시 중단된 겁니다. 이번 그랜저는 사전 계약이 아니라 전환 계약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존 그랜저 계약자 중에 풀체인지 모델로 넘어가고 싶은 고객이 있으면 계약을 전환해주는 방식인데 이 전환 계약을 중단한 겁니다. 언제까지 중단되는지 보니까 다음 달에 정식 출시되잖아요. 11월 정식 출시 때까지 계약을 중단하고 출시일부터 계약을 다시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보통 사전 계약 대수가 많을수록 마케팅으로 활용하기가 좋아서 아무리 대기 기간이 많아도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랜저는 현대차의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8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0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랜저의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이 2020년에 기록한 15만 대 정도입니다. 이걸 불과 몇 주 만에 계약만으로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현대차가 뭔가 큰 걸 포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보통 이렇게 계약 대수가 많아지면 역대급 계약 대수, 브랜드 역사상 최다 계약 대수 달성 이런 수식어가 붙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계약이 너무 많이 몰려서 계약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온 건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기 기간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반떼랑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24개월 이상을 찍었고 GV80은 30개월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그랜저도 지금 계약하면 1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아니 그랜저 정도면 생산량을 늘려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래도 그랜저인데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문제라도 있냐 이건데 문제가 너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랜저는 아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가 그랜저, 소나타, 아이오닉 6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소나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판매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아이오닉 6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아이오닉 6의 판매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량 중에 20% 판매량으로 따지면 6만 대를 팔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6만 대라는 숫자만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6만 대면 G80, K5, 팰리세이드 같은 차들의 1년치 판매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내 판매량만 생각했을 때고 해외 판매량은 별도죠. 지금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글로벌 공장 체계가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공장 완공 시기를 2024년까지 앞당긴다고 했잖아요. 일단 급한 불을 끄기는 한 건데 어쨌든 빠르면 2024년 그렇지 않으면 2025년부터 양산이 본격화될 거란 말이죠. 이 소리는 결국 이때까지는 아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6의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어차피 아이오닉 6는 전기차고 그랜저는 내연기관 차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로 죄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랜저 판매량이 무조건 압도적인데 현대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이오닉 6 때문에 그랜저를 포기할까? 이런 거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도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이오닉 6와 그랜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랜저가 최고일 수 있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한다면 아이오닉 6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랜저는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했지만 아이오닉 6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잖아요. 공장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 생산량을 늘리면 아이오닉 6는 국내든 해외든 배정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외 물량을 줄일 순 없죠.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은 점유율을 빠르게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해외 수요를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전기차가 아직은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지만 해외 시장은 수많은 브랜드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시장에 비중을 두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랜저 생산량을 늘리는 순간 아이오닉 6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랜저 생산량을 함부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번 그랜저 계약 중단 사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건 기존 그랜저에서 풀체인지로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환 계약을 못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조금 큰 단위로 보면 지금 계약을 중단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식 출시 이후에 계약하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계약이 없으면 대기 기간이 늘어날 일도 없으니까요. 이번 그랜저가 시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소비자들하고 관련된 건 앞으로 이렇게 계약이 몰리고 출시도 전에 대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몰리면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질 거란 겁니다.
그랜저는 극단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라서 앞으로 제조사들이 몰려드는 수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랜저랑 비슷한 차들이 꽤 많을 겁니다. 벌써 지금 예정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어떤가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되지, 카니발은 아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되지, K5도 페이스리프트가 될 거고, K8도 벌써 페이스리프트 소리가 나오고, 아반떼도 페이스리프트 될 거고, 산타페는 아예 갤로퍼 스타일로 풀체인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죄다 대기 기간이 심각한 차들입니다. 소렌토는 18개월 이상, 카니발은 16개월 이상, 아반떼랑 산타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24개월 이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계약 방식과 단계를 그랜저를 따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그랜저는 일단 기존 모델들을 계약한 고객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전환 계약이라는 단계를 추가하고 정식 출시 때부터 일반 고객들의 계약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올 신차들도 사전 계약 이전에 전환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그랜저를 통해서 딜레마도 크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계약을 일시 중단한 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기간이 심각한 와중에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욕먹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지도 못할 거면서 계약만 받아두고 나중에 가격을 올려버린다 이런 건데, 지금은 일단 워낙 포화 상태라 아예 계약 자체를 안 받으면서 수요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중단 기간 동안은 공급은 중단되지 않으니까 몰려있는 수요가 그나마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동차 회사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대기 기간이 24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쨌든 이번 달이 나갈 수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을 꾸역꾸역 받으면서 대기 기간을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이렇게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12개월이면 모르겠는데 24개월을 넘어가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어떤가요? 무슨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차라리 다른 차를 알아보고 사는 게 낫지, 이 차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사야 하는 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수요자가 되기도 전에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눈에 보이는 대기 기간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 계약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는 걸 그랜저가 제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또 다른 건 소비자보다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랜저를 통해서 글로벌 공장 체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규모와 역사에 비해서 글로벌 공장 체계를 너무 늦게 갖기 시작했다고요. 폭스바겐, BMW, 벤츠, 포드, GM, 토요타, 혼다, 글로벌 제조사치고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공장 체계는 단순히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단위의 공장을 두는 게 아니라 생산 허브로 불릴 만한 큰 단위의 공장을 가져가는 게 첫 번째 조건. 해외에서 생산될 걸 현지에만 판매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두 번째입니다. BMW도 모든 SUV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잖아요. 공장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기업은 그냥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장 물량을 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가질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노조 문화가 이대로 정착하도록 둔 사회 정치적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공장 체계가 진작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일단 이번에 IRA 때문에 현대차가 타격을 받는다는 소리도 안 나왔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텔루라이드, i30N 이렇게 해외에서만 생산하는 차들도 국내에서 볼 수 있었겠죠. 지금보다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고 신차 출시도 더 유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대기 기간도 지금처럼 포화 상태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반도체도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품과 재료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공장 생산 한계가 뚜렷하면 공급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2024년을 이후로 현대차 그룹도 글로벌 공장 체계가 두각을 나타낼 거란 겁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이 대규모로 지어지고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 공장들이 지어지는 순간 국내 배정 물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국내 배정 물량도 많아질 거라서 대기 기간 해소가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랜저가 워낙 인기 차종이라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죠. 특히 판매량이 많은 차라서 대기 기간이 심각한 요즘 같은 시기에 제조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받아야 하는지, 글로벌 공장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